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부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세요. 예, 아, 여러분들, 오늘, 안녕하세요. 독향심님. 반갑습니다. 아, 모두 추석 잘 보내셨지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잘 보냈습니다. 님. 예, 이번 추석이 너무 길고 해서, 아, 모두가 다 좀더 건강 다 잘 챙기셨죠? 자, 네, 예,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손을 아래로 두고 오른손을 위에 올려갖고 양 엄지손가락을 마주 붙이고 어, 위에 허벅지 위에다가 살짝 올려놓고요. 책상에 앉아 계시는 분은 발바닥을 바닥에 딱 대시고 의자 앉아 계시는 분은 의자를 뒤로 완전히 제끼지 말고 약간 의자를 떼어십시오. 그리고 눈은 지그시 감고 어, 코에다가 집중을 하면서 숨을 코로 들어 마시겠습니다.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 번 더 숨을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입가에는 가볍게 미소를 짓고 어, 코로 쭉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 번 더 코로 쭉 들어 마시고 내쉽니다. 자, 우리 호흡 1단계 호흡을 세는 거, 호흡을 세는 거, 숨 들어 마실 때 하나, 내쉴 때 둘, 들어 마시면 셋, 내쉬면 넷, 들어 마시면 다섯, 여섯, 내쉬고, 들어 마시면서 일곱, 여덟, 내쉬고, 들어 마시면서 아홉, 내쉬면서 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음, 현재 그 소리가 현재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 음소거, 음소거. 여러분들, 음소거 하십시오. 음소거 하는 소리가 막 잡음이 납니다. 음소거로 다 해주십시오. 자, 코로 중심으로 해서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코로 쭉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호흡 1단계 수식법. 호흡을 세면서 하는 거 다시 해보겠습니다. 10번까지 숨 들어 마시고 하나, 둘 내쉬고, 코로 셋 들어 마시고, 네, 내쉬고, 들어 마시고 다섯, 내쉬면서 여섯, 다시 숨 들어 마시면서 일곱, 내쉬면서 여덟, 다시 숨 들어 마시면서 아홉, 내쉬면서 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에서 배에다가 집중을 하시고, 숨 들어 마실 때 배가 쭉 일어나게 하고, 배가 불러가게 하고, 숨을 내쉬면서 배가 쭉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자, 그거를 시작하면서, 자, 숨 들어 마시면서 하나, 배 나오고, 둘, 사라지고, 숨 들어 마시면서 일어남, 내쉬면서 사라지고, 숨 들어 마시면서 다섯, 배가 일나고, 내쉬면서 여섯, 사라지고, 숨 들어 마시면서 배로 일곱, 배가 일어나고, 내쉬면서 여덟, 숨 쭉 들어마시면서 배가 불러가게 아홉, 내쉬면서 열. 이렇게 홀수 때 숨을 마시고
짝수 때 숨을 내쉬는 요령을 해서 10가지 가는 겁니다. 각자, 자, 배호흡, 각자, 수십 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 다 하신 분은, 이번에는, 예, 숨을 세는 법에서 숨을 따라가는 것. 내가 호흡을 따라가면서 하는 호흡을 수수법이라고 해서 따를 숫자. 수수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수수법은 코를 중심으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코를 중심할 때, 코를 들어 마실 때 처음 쭉 중간쯤 되면 중간, 완전 마시면서 끝에 가면 끝, 이렇게 마시고, 다시 내쉴 때는 내쉬면서 처음, 중간, 끝. 그러니까 처음, 중간, 끝을 호흡을 들어 마실 때 살피고, 낼 때 살피는 겁니다. 자, 그런 요령으로, 자, 들어 마시면서 처음, 중간, 끝, 내쉬면서도 처음, 중간, 끝. 들어 마시면서 처음, 중간, 끝, 호흡을 관찰하는 겁니다. 내가 호흡이 어디쯤 있는지 내쉬면서 처음, 중간, 끝. 마음속으로 처음, 중간, 끝 하면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숨 들어 마실 때 처음, 중간, 끝, 내쉴 때도 처음, 중간, 끝. 이런 요령으로 각자 선생님이 그만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세 번 들어 마시고, 셋, 넷, 네, 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수수법을 배로 가져가겠습니다. 배가 쭉 일어날 때, 배가 일어나 숨을 들어 마시면서 배가 일어나거든요. 배를 불룩 할 때 처음, 중간, 끝이라고 내쉴 때도 그걸로 뒤로 배를 뒤로 끄면서 배를 뒤로 내밀면서 처음, 중간, 끝. 자, 일어남, 처음, 중간, 끝. 사라짐, 처음, 중간, 끝. 일어남, 처음, 중간, 끝. 사라짐, 처음, 중간, 끝. 마음속으로 하면 됩니다. 일어남, 사라짐. 배가 일어남, 사라짐. 배가 일어남, 사라짐. 좋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코로 숨을 들어 마실 때 처음 가슴이 불룩해지면 두 중간 마지막 배가 일어나면 끝 이렇게 하고 내쉴 때는 거꾸로 배가 쭉 드러나서 배가 처음 가슴이 중간 코가 끝 이렇게 역순으로 합니다. 가슴은 항상 중간에 되겠죠. 자, 들어 마시면서 코, 가슴, 배 내쉬면서 배, 가슴, 코 이런 순으로 합니다. 자, 들어 마시면 내쉴 때도 처음 중간 끝 들어 마시면서 코, 처음, 가슴 중간, 배 들어 마시고 내쉴 때 거꾸로 배, 처음, 가슴 중간, 코, 이런 식으로 자, 각자 시작. 호흡이 어느 정도 위치 있는지 살피는 겁니다. 들어 마실 때는 처음이 코, 그 다음에 가슴,
가슴이 불러지고 마지막 배가 쭉 불러지고 내쉴 때는 거꾸로 배가 들어가고 중간에 가슴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끝이 코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면서 처음 중간 끝 내쉬면서 처음 중간 끝. 자, 각자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잘 되고 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우리 한 것은 에, 호흡 중에서 호흡을 세는 것, 세는 호흡을 갖다 했고 수식법을 했고 두 번째 호흡은 호흡을 따라가는 것. 호흡을 쭉 따라가면서 내가 처음, 중간, 끝으로 계속 따라가는 것. 특히 처음, 중간, 끝을 잘 알아야 된다. 처음, 중간, 끝. 끝에서 다시 처음, 중간, 끝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들숨 날숨을 계속 관찰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수수법. 숫자는 따를 숫자입니다. 따르면서 살피는 겁니다. 세 번째 호흡은 그동안에 우리 배운 것 중에서 이제 한 곳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 맨 먼저 오늘은 늘 하듯이 코에다가 집중을 합니다. 코끝에다가 마음을 모읍니다. 자, 코끝에 마음을 딱 두십시오. 특히 코와 입술 사이에 그 오목하게 들어간 어, 코와 입술 사이, 윗입 사이에 오목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죠. 그 부분을 생각합니다. 코끝 밑에, 코끝 밑에 여러분 줄이십시오. 어, 음소거 여러분 들으세요. 음소거를 하십시오. 음소거하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음소거 하십시오. 음소거.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그 얘기하시는 분 들으십니까? 아,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음소거를 해야 됩니다. 음소거 하세요. 음소거 하십시오. 음소거 이기훈님 음소거 하세요. 음소거 소리가 자꾸 들려요. 자, 다른 분들이 지금 수행할 방에 음소거를 다 하고 해야 됩니다. 소리 내면 안 돼요. 여러분 들립니까? 해런당님 음소거를 하십시오. 음소거. 이기훈님이 들리는 것 같은데 음소거를 안 듣는데. 자, 이 흐트리시면 안 돼요. 음소거를 하십시오. 제발.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 중간에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 여러분들 강의 들으신 분은 잘 들으세요. 음소거 옆에 보면 누르는 게 있어요. 그 소거를 눌러가지고 그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다른 분들이 지금 하는데 방해가 돼요.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어쨌든 어, 음, 어, 자,
다시 하겠습니다. 일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말을 하면 안 돼요. 자, 다시 합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코에다 집중했잖아요. 이번에 자꾸 흩어져서 내가 자꾸만 여러분 주의를 주는데 다른 분들이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머리 끝에 딱 마음을 두세요. 머리 끝에 마음을 두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집중합니다. 머리 끝에 숨을 쭉 들어 마시고, 머리 끝에 집중합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내 마음을 머리 끝으로 돌리세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머리 끝으로 숨이 쭉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숨 쭉 들어 마시고, 내쉽니다. 자, 코끝에 집중을 했고, 머리 끝에 집중했고, 오늘은 바로 배, 배에다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배꼽 부위에 집중을 하시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때는 그냥 집중만 하면 됩니다. 배만 가만히 보세요. 배가 볼록해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걸 집중하십시오. 자,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항문, 항문에다가 생각을 딱 돌리세요. 자, 맨 항문 끝에, 자, 항문 힘조이기, 항문 힘주기, 힘 딱 주면서 좋아보세요. 내쉬면서 항문에 힘을 좋은 걸 풉니다. 자, 숨 들어 마시면서 항문에 힘을 쫙 주세요. 내쉬면서 항문에 힘을 빼요. 다시 합니다. 숨 들어 마시면서 항문에 힘을 쫙 줘요. 내쉬면서 항문에 힘을 빼시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항문에 생각이 딱 가요. 자, 항문 집중, 힘주고, 내쉬고. 자, 항문 집중, 내쉬고. 자, 이번에는 발바닥에 마음을 둡니다. 발바닥에 마음을 두고, 자, 숨을 쭉 들어 마시면, 마치 발바닥으로 숨이 쭉 들어온다 생각하고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발바닥을 쭉 봅니다. 호흡을 하면서 계속 코로 호흡합니다. 코로 호흡하면서 생각을 그대로 내 발바닥에 둔다. 이 말. 자, 다시 발바닥에 두면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발바닥에 숨을 또 집중하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손바닥에 집중을 딱 하세요. 양손바닥 중앙에 집중을 딱 하시고, 숨을 쭉 들어 마시면서 내쉬고, 마치 숨이 손바닥으로 들어온다 생각하고, 들어 마시고, 내쉴 때는 손바닥으로 나간다 생각하면서 손바닥을 다 들여다봅니다.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잘 하셨습니다. 요까지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호흡 배운 걸 맨 처음에 호흡을 세는 수식법, 두 번째 호흡을 따라가는 수습법, 이번에는 한 곳에 계속 집중을 하는 집중 수행을 해봤습니다. 이번엔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자, 코로 우리가 갑니다. 코로 자 집중하면서 자, 숨 들어 마시면서 찬바람이 들어오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내쉬면서 따뜻한 바람이 나가는 내 몸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가는 거 한번 느껴보세요. 자, 코로 느낌을 느낍니다. 콧구멍이 벌렁벌렁 하는지 어떤 모양인지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숨을 계속 들어 마시고 내쉬고 여러분의 몸에 맞게 합니다. 그러면서 코로 들어갈 때 콧등에 찌릿찌릿한지 근질근질한지
코 주위에 옆에 있는 얼굴에 어떤 느낌이 있는지 느껴보는 겁니다. 아, 자꾸 하게 되면 스물스물 기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 느낌이 있어요. 얼굴에, 특히 얼굴에 많이 나타나요. 자, 그런 걸 느껴보는 겁니다. 자, 숨 들어마, 코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어떤 느낌도 좋아요.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세요. 어. 가려운 느낌도 있고, 시원한 느낌도 있고, 스물스물 기는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 느낌이 있어요. 사람마다 틀리는데 계속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느낌을 계속 관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느낌을 관찰하다가 계속 호흡을 관찰하다가 하면서 호흡을 계속 관찰해봐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어떻는가 봐요. 내 마음이 편안한가? 내 마음이 고요한가?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평안한 사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엉덩이가 가려우면 내 마음이 엉덩이로 가기도 하고, 마음은 내가 생각나는 곳으로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가만히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느낌 상태, 느낌도 계속 변하잖아요. 코끝이 근질근질 하다가, 발바닥이 찌끈찌끈 하다가, 온 정신으로 느낌이 돌아다닙니다. 마음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느낌과 마음을 관찰하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들고, 지금 현재 내가 어디에 느낌이 있나요? 발가락이 있나요? 엉덩이 있나요? 그걸 살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살피면 느낌이 계속 돌아다녀요. 차 소리가 나면 소리의 느낌으로 가고, 시계 소리를 내면 시계 소리를 가고, 계속 이 느낌을 내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방법이 내가 내 느낌을 알아차리고,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데, 그 방점이 있습니다.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호흡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숨을 깊이 들어 마시면서 한번 딱 멈춰 보세요. 멈추고 있습니까? 한참 멈추고 있으면 호흡이 가쁩니다. 그래서 하고 다시 내쉬어야 됩니다. 내쉬고 난 다음에 한번 멈춰 보세요. 그럼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들어 마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호흡을 관찰해 보면 들어 마시고 내쉬는데 만일에 계속 들어 마신다면 고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통 때문에 호흡이 내쉬게 되어 있습니다. 내쉬는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내쉬는 것이 계속 내쉬고 있으면 들어오지 않으면 고통 생겨요. 그래서 이 호흡과 중간 사이에, 들 순간 날 사이에 고가 있다, 고통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우리의, 지금 호흡을 관찰했지만,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항상 호흡과 마찬가지로, 그게 항상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으면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변화를 안 하면 내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계속 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밥만 계속 먹어봐요. 계속 밥만 먹고 똥 안 사봐요. 똥 안 사보면 그냥 미치겠지. 그 고통이 생기자. 그렇기 때문에 하고 그냥 하고 싼다는 거예요. 싸고 계속 싸가 안 먹으면 어떻게 돼? 또 고통스럽잖아. 그러니까 또 먹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거냐?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무상하다. 무상하다 말은 변하는 거예요. 항상 변하는 거예요. 느낌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내 몸도 변하고. 근데 그것을 변하지 않고 뿌뚫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이 생긴단 말이야. 고통이 생기니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이치는 무상하다. 변화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 지구상 사람들 안 죽고 계속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구가 큰일 나겠죠. 안 죽고 있으면. 그래서 또 죽는 거야. 안 죽고 계속 쓰면 고통스러워. 인간 전체 고통스러워. 그래서 인간이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되면 또 다 죽고 나면 또 너무 쓸쓸하잖아.
종족이, 그래서 또 사람들이 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항상 무상하고 변화하는 가운데서 항상 그 사이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를, 고통스러운 걸 무조건 싫어하면 안 돼. 받아들여야 돼, 고는. 살아가는 데는 고가 필수적인 거예요. 호흡할 때 고가 없으면 호흡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통스럽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 이 사회 살다 보면 병도 드는구나. 병을 싫어하면 안 돼. 병도 우리 한 삶의 한 과정이야.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깨닫는 거는 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병드는 것도 한 과정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리고 병하고 함께 살아가면 돼요. 무조건 병을 이기려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건 안 좋아요. 그냥 병하고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스님이 가끔 이 과식을 하게, 조금 과식을 하게 되면 배가 부드르륵 하고 안 좋잖아요. 그럼 그걸 항상 느끼면서, 그래서 그 고통이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는 음식을 줄이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러면 배가 편하지.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줄이가고 또 함께 그 병하고 함께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병을 밖에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무조건 무섭다고 생각하지 말고 병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지혜를 터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첫째는 둘째도 셋째도 마음이 편안하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오늘 이제 공부가 호흡 공부 중에 오늘 이제 우리가 지, 간, 한전까지 해야 됩니다. 한은 뭐냐면 오늘 한까지 알려드릴게요. 한, 돌아갈 한자는 뭐냐면 이 호흡을 하시다 보면 잠깐 집중하다 보면 생각이 다른 데 생각이 딱 가. 옆에 생각이 가. 어, 옆에 생각 간단 말이에요. 그 갔던 생각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코로 돌아가십시오. 코. 코로 내가 숨 들어 마시고 내쉬는 경우 시작이 점이 코로 했기 때문에 항상 무슨 망상이 들다가도 내가 망상이 들었네 하고 알아차림하고 난 다음에는 코로 딱 돌려가지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항상 그걸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걱정이 있어요. 살다가 보면 걱정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걱정이 있어도 어디로 돌아간다? 코로 돌아가십시오. 코로 들어가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 숨 들어 마시고 내쉬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편안하게 하루에 많이 하려 하지 말고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 5분만 해도 돼요. 5분만 아까 배웠던 수행 중에 다른 거 머릿속에 다 안 들어오거든. 호흡 세도 되거나 숨 들어 마시고 하나 내쉬면 둘 들어 마시면 셋 네, 요것만 해도 돼요. 그것만 해도 딱 집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아마 저 호흡 따라가면서 하는 법이라든지 뭐 한 곳에 멈춘다 이런 거는 잘 안 되면 우리 공부할 때 선생님과 공부할 때 연습을 할 때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내 몸에 익혀야 되거든. 그러면 호흡이 잘 됩니다. 그리고 호흡을 하게 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숨 들어만 해봅니다. 자, 수십 번 문제 해보자. 수십 번 1세트. 열 개 하는 거죠. 자, 시작. 예, 잘 하셨습니다. 이제 숨 깊이 쭉 들어 마시고 내쉽니다. 앞으로 내쉽니다. 숨 들어 마시고 앞으로 하고 숙입니다. 다시 숨 들어 마시고 네. 자, 이번에는 눈을 뜨시고 손뼉을 줍니다. 손뼉을 줍으세요. 열이 나게 쭉 비비세요. 비비고 자, 눈에다가 딱 대세요. 따뜻하게. 눈에다가, 눈알을 딱 누르면서, 누나, 고맙다. 이렇게 합니다. 누나, 고맙다. 누나, 고맙다. 또 비빕니다. 쭉 비벼. 이거는 얼굴 한번 쓱쓱 쏴봐주세요.
자,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다리미질 합니다. 가슴도 이렇게 쓰다듬어. 그러고, 우리 가슴이 맺힌 게 보통 사람 많거든요. 오늘은 손가락 끄덕자 가슴 두드리기. 옳지 마. 가슴, 가슴 맺힌 게 많아요. 쭉쭉쭉쭉쭉쭉. 자, 어떻습니까? 아주 많이 편해졌지요. 그렇게 해서 오늘, 예, 자, 지금부터는 이제 공부를 했고, 이제 이론 공부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론 공부 좀 할게요. 자, 어, 자세한 거는 뭐,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오늘은 제 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불교 명상 심리 상담 2학기 안반수의 호흡 명상인데, 안반수의는 뭐냐? 안반은, 안은, 아나, 반은 빠나. 들숨날숨이에요. 들숨날숨의 수의는 마음 챙김,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호흡 명상이라는 뜻이에요. 들숨날숨에 관련된 명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안반수의 호흡 명상, 수지간, 오늘 한게 수지간, 환원까지 환이란 수시간 환은 뭐냐면 돌아오는 건데, 내가 딴 데 마음이 있을 때 어디로 돌아온다? 코로 돌아오는 걸 환입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꼭 보신다고 오늘 수수지간 환까지 해서 환. 이게 있습니다. 수지간, 맨 앞에 숫자는 수식법, 호흡 태우는 거. 두 번째 수는 호흡을 따라가는 거. 세 번째는 어디 한 곳에 딱 집중했던 거. 코, 머리, 그 다음에 뭐 배, 항문, 발바닥, 손바닥, 이렇게 한 곳에 집중했죠. 이런 지수행. 그 다음 관수행, 느낌을 바라봤고 내 마음을 관찰했잖아요. 그리고 환은 내 마음이 엉뚱한 돌아갔으면 바로 어디로 돌아온다? 코로 돌아온다. 여기 환법이에요. 나머지 또 정도 있는데 여기까지 계속해서 아직 수수지간 환까지 계속 공부를 할 겁니다. 네, 꼭 공부를 하는데, 자, 수식법을 한번 정리 다시 해보면 수식은 호흡을 숨들어 마시고 내쉬는 것을 세라는 거라 그랬죠. 그걸 우리가 수식법이고, 수습법은 두 번째로 호흡을 억지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 마실 때, 숨 들어 마실 때 하나 둘 셋, 내쉴 때 하나 둘 셋 하고 관찰하는 거라 그러세요. 알겠죠? 자, 그럼 마지막에 숨 들어 마시면서 코, 그 다음에 가슴, 배, 거꾸로 내쉬면서 배, 가슴, 코 요령으로 숨이 들어갔다가 나갔다는 것을 관찰하는 걸 말해요. 그게 수습법이에요. 지수행은 아까 해봤지요. 코를 부위를 하든가 배를 갖다가 보든가 뭐 어디든지 뭐 정수리를 집중하든가 항문에 집중하든가 그 어디든지 몸 부위 한 곳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보고 코끝을 바라볼 때는 들숨날숨을 계속 바라보면 되고, 배를 바라볼 때는 배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면 되고, 뭐 느끼는 감정은 어떤 느낌인지 느낌 종류가 많잖아요. 뭐 그냥 스물스물 기는 느낌, 감각적인 느낌, 뭐 저리는 느낌, 뭐 아픈 통증도 있고 많습니다. 그 느낌을 다 그냥 있는 그대로 가만히 바라보는 겁니다. 마치 말하듯이 내가 누워가지고 하늘 쳐다보면 구름 지나가세요. 구름이 흘러가듯이 내 느낌을 그냥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느낄 때 편안함이 느끼는지 기쁨이 느끼는지 이런 것을 느끼는 겁니다. 몸 관찰은 책략까지 해서 책략하고, 그 다음에 관은 오늘 알아차리는 내용에 조금 아까 진도가 나갔어요. 뭔가 하면 몸과 호흡과 느낌과 마음이 있어요. 몸, 호흡, 느낌, 마음을 관찰하는데 이것이 무상하더라. 항상 변화하더라. 변화하고 한 곳에 집착을 하면 고통이 생긴다. 그래서 나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뭐가 있으면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고 날숨이 있으면 들숨이 있고 이 관계로 돼 있어요. 그 관계로 돼 있는 것이 인연법이에요. 그걸 뭐하라 그래요?
그래서 무상고무화를 늘 우리가 관찰하는 거예요. 이 무상고무화가 불교 핵심의 진리예요. 특히 호흡을 중심으로 관찰했습니다. 들숨날숨이 끊임없는 교차. 큰 변한단 말이에요. 이 변화가 바로 무상이거든요. 들숨날숨을 멈추면 고통이 챙겨나잖아요. 그래서 들숨은 날숨 바뀌고, 날숨은 들숨 변하게 됩니다. 아까 해봤죠? 자,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고, 날숨이 있으면 들숨이 있다. 요거는 서로 관계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 아, 그것이 관계잖아요. 부부가 결혼해서, 두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놓으면 무슨 관계가 생기나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 관계가 생기는 거라. 만약에 부모 자식 관계 안 생기려면 결혼 안 하면 돼요. 애 안 낳으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죽음이 있는 것도 관계예요. 모든 무식 인연법이다. 내가 지금 현재 고통받는 것도 마음속에 고통받는 것도 인연법이다.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왜 그런 원인이 있는가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나중에 하다 보면 그 인연법을 잘 알게 되면 나중에 내가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면 그런 법으로부터 내가 고통받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몸도 마음도 모든 존재도 뭐하더라? 항상 변하더라. 변하지 않고 계속 붙들어 놓으면 고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연으로 생겨나기도 하고 인연으로 생겨났다가 유지하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하나 인연법을 말씀드릴게요. 무생물. 무생물은 우리 중에 가장 우리 하는 게 우리 지구, 지구가 별 이런 것들은 처음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형성이 돼요. 보통 보면 우주과학에서는 수소가 이렇게 그러고는 해서 모여가지고 불덩거리게 일러가지고 불이 식으면 태양이 생긴다고 그래요. 태양이 만드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고 오랫동안 태양이 지금 유지되고 쭉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태양이 수명이 100억 년인데 한 60억 년이 지금 지났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아직 30억 년 남았는데 아직 또 그게 지금 태양이 머무르고 있어요.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이 30억 년에서 지나가지고 60, 70, 80, 90억 년, 100억 년 다 돼가면은 90억 년쯤 돼가면 이제 부서지기 시작해요. 무시무시하게 태양이 부서집니다. 태양이 부서지면 지구도 다 부서져요. 그러면 나중에 뻥 하고 터져가지고 이 우주로 다 흩어져 버려요. 백색 위성이 돼가지고 백색 초거성이 돼가지고 우주 공간으로 텅 사라져 버려요. 그 사라지는 것은 없어지는 공이에요. 공. 그래서 성주 개공하는 겁니다. 뭐가? 별이, 지구가, 우주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뚱아리도 태어났다가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늙어서 늙거나 병들어서 나중에 죽으면 공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어떤 마음이 일어나 잠깐 그 마음이 좀 머물다가 이내 그 마음이 다른 마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이자로 바뀌어요. 그러다 사라져버려요. 그래 마음은 생주임한다. 생명은 아까 말한 그 생로병사하는 거예요. 모든 물질들은 성주개공하고 마음은 생유이멸하고 생명은 생로병사하는 요 짜임새가 우리가 하나로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인정법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다 깨우치면 말하자면 우리가 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이치를 다 깨우치면 도인이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다 아는데 사실상 내가 딱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것이 확실하게 확 와닿으면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환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도인이 되는 거야. 이거를 무당법이라 그런데 이런 공부를 해서요. 자, 호흡 수행을 하게 되면 뭐가 좋아지느냐? 심리적으로는 호흡 수행을 통해서 얻는 장점이 있는데 첫째는 마음이 고요해져서 스트레스가 완화됩니다. 그 다음에 집중력이 정대가 되고 불안하고 우울증이 완화가 됩니다.
그다음에 자기 이해를 하게 되고 관계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상에 대한 자비와 감사의 마음으로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에서도 MBSR이란 마음 챙김 기본으로 한 그 명상법이 있어요. MBCT는 우울증 재발 예방하는 또 명상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공부하는 과정에 들어오시면은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MBSR이나 MBCT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지금 공부해. MBSR은 간단해요. MBC도 간단한데 우리는 호흡 수행으로 또 많은 공부도 하고 앞으로 꾸준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고 집에서 조금 수행하시면은 건강도 해지고 몸도 편안해지고 또 마음의 평안도 오고 지혜도 그렇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오늘은 30분에 마칠 때인데 오늘은 명상 중에서도 표현 명상이라는 걸 가지고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표현 명상은 뭐냐면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 발생한 내면의 변화를 억압하지 않고 우리는 마음속에 억압된 게 많이 있습니다. 억압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억압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이 여러 가지 장애를 가져옵니다. 마음 장애, 뭐 우울증부터 해서 공황 장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걸 가져옵니다. 그 외부 자극에 대한 그것이 내 내면화됐을 때 그것을 내가 이 너무나 억압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표현 명상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를 말, 행동, 몸짓 등으로 외부화하는 수행 과정, 밖으로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것을 변화를 명확히 인식하려면 반드시 외부로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을 심리적 원리로 건다한다. 즉 감정이나 사고나 신체 반응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태를 더 명확하게 자각하고 이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해소하고 통찰을 촉진한다. 그래서 뭔가 하면 우리 현재 있는 호흡 명상을 자꾸 하다가 보면서 하나씩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표현 명상 했습니다. 툭툭툭 펴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거기에서 배우는 겁니다. 오늘 달라이 라마나 티베트님들이 인도의 나로타 대학에서 처음으로 이 표현 명상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술이나 움직임 명상이나 뭐 노래 같은 거 괜찮아요. 노래도 표현을 오페라 같이 노래에서 내 마음을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예술적으로 표현해도 되고 뭐 그림 그리도 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명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놓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명상을 왜 하는가 이 말입니다. 명상은 원래가 마음을 고요히 하여 안정시켜야 됩니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명상하는가? 원래 인간은 불안함이 존재입니다. 누구나가 불안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안을 할 때 어떻게 그것을 불안을 대처하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누구나 다 불안합니다. 왜? 생존 본능 때문에 불안합니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일하다가 몸살면 어떻게 하겠지? 내가 남보다 뒤처지면 어떻게 하겠지? 그때 팍 불안 생기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불안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불안하고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불안을 억지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든.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 이러다가 이래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나는 뭐야?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들 때 한 곳에 집중하면서 아까 어떻게 집중하라 그랬어요? 코로 집중을 하면서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에 집중하십시오. 소리 여러분들 강의에 집중하시고 강의 들으시는 분들 절대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자, 명상의 종류에는 집중 명상과 관찰 명상, 표현 명상입니다. 자, 우리 표현 명상은 명상을 통해 내면의 감정, 생각, 감각을 인식하고 이를 언어, 몸짓, 소리, 이미지로 표현한 명상법입니다.
앞서 지난 8일 밤에도 역시 그, 끄세요. 구의대교 아래에서는 우리, 아이고, 오늘 강의하시면서, 들으시면서, 무슨, 옆에 틀어놓지 마세요. 왜 그래요? 소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약 관리 실태에 우리, 분들, 다른 거 TV나 틀어놓지 마십시오. 외부 유출 정황이나 참네.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강의 듣습니까? 강의 들으신 분들요, 제발 끄세요. 그거 옆에 있는 거 끄세요. 왜 그러세요? 강의 들으시면서. 상식이 있어야지. 강의 들으시면서 뭘 틀어놓으면 되는가? 표현 명상은 명상을 통해 내면의 감정, 생각, 감각을 인식하고 이를 언어 몸짓, 소위 이미지로 표현한 명상법이다. 단순한 자기 표현이 아니라 관찰, 알아차림을 기반으로 한 표현법이다. 발상의 전환해봅니다. 불안과 고를 피하지 마십시오. 그냥 함께 살아 직면하면 됩니다. 내가 불안하네. 내가 좀 고통스럽네. 이걸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 바라보고 있으면 그 불안과 고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표현명을 활용하는데 병원에서도 활용하고요. 의료 현장에서 활용합니다. 대할 치료나 스트레스 완화, PTSD 회복, 그 다음에 임상 효과 이런 데 연구에 대해서 다수 발표가 있고 심리치료 결합, 표현명상 예술치료, 무용, 연극치료, 음악치료, 다양한 창조적 심리치료법이 기법과 통합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선임이 잘 활용하는 게슈탈트 심리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번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게슈탈트 심리치료라는 뭔가를 알려드리겠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응용할 수 있어요. 표현 명사를 응용할 수 있습니다. 표현성 검증인데 움직임과 표현을 통한 심신 해소, 자기인식 정진, 사회적 소통 능력의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보고된다. 자, 표현 명상에서는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입니다. 스토리텔링으로 번역되는데 본래 구분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뭔가 하면 텔은 말하거나 드러내는 뜻으로 명상 상태에서 느껴지는 심리, 정서, 신체, 감각을 내부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 명상 상태에서 어떡하지 여러 가지 느낌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정서가 이걸 그대로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바깥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변화나 자극을 억누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적인 겁니다. 자, 심상의 외연화. 심상의 외연화 어려운 말인데 이건 뭔가 하면 내 마음속에 억눌러졌던 마음을 밖으로 그냥 드러내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상 속 활동에서 설거지, 청소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몸의 움직임으로 마음 상태를 표현합니다. 만약에 설거지나 청소할 때 내 마음속에 불만이 많으면 특히 이제 주부들이 불만이 많으면 설거지 할 때 막 탕탕탕탕 막 그냥 청소기도 막 시끄럽게 일합니다. 그러면 계속 남편은 누워가지고 뭐합니까? 리모컨 갖고 누워가지고 계속 TV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좀 일 나라고 하는데 일 나라도 말도 안 들으니까 막 설거지 탕탕탕탕 하고 청소기 휙휙 세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갖다가 내가 하는 행동으로서 막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나 캐릭터의 몸짓으로 현대 심리 은유를 표현.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보시면 나 지금 펭귄처럼 답답해요. 펭귄이 엄청 뒤통수가 답답하잖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호랑이처럼 강하게 되고 싶어요. 이렇게 호랑이처럼 되고 싶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막 그냥 스트레스에서 호랑이처럼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막 왕강 지르고. 그래서 부부 치료 때 가족 치료 상황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 느낌을 실체적으로 동반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남편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하고 이렇게 명상할 때 이렇게 물어봤더니 남편이 내 두 다리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또는 남자는 아내가 내 목을 쪼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상 속에서 명상 속에서 그 남편이 어떤 느낌인가 물었더니 남편이 내 두 다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남자는 아내가 내 목을 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만큼 이럴 때는 그 말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내재되어 있던 마음이 밖으로 확 튀어나오잖아요. 그로서 치유가 됩니다. 그 마음을 하는 자체가 치유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접촉을 하면서 우리가 이 호흡 명상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심상 은행을 통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남편께서 어떤 느낌이 있나요? 내 다리를 꼭 붙잡고 있다. 현재 상황이 어때요? 나 너무 답답해요. 펭귄처럼 답답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자기 마음을 그렇게 답답합니다 하고 표현하면서 함으로써 뭐가 된다? 내가 표현해 버렸잖아. 그래 그거로서 심리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 명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표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뭐 깊은 것은 좀 더 들어가기도 하고 요거는 이 정도로 좀 들어갈게요. 이건 너무 하는 거니까. 어쨌든 명상에 일할 때 표현 명상의 역할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면에 숨기던 문제를 드러내고 직면하게 하고 회피 경향을 줄이고 자기 노출을 촉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내사형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분이 있는지 보세요. 모든 문제를 스스로 내 탓이야. 내가 너무 잘못된 거야. 하고 이렇게 계속 내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자존감이 저하되고 생존 의욕이 약화되고 우울화됩니다. 이 모든 게 내 탓이야. 응? 엄마가 저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것도 내 탓이야. 이렇게 자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하면 안 돼. 그렇게 대인관계 어려운 발생, 착한 아이 콤플렉스, 내가 너무 착한 콤플렉스를 하면 안 된다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현재. 내가 뭐 어떻게 잘못된 게 아니냐. 두 번째, 이렇게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돌리면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나중에 이제 하면서 모든 것을 뭐라고? 인연 따라 일어난 거예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난 거지 내 잘못이 아니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자꾸 돌리면 자존감이 저하되고 생존 의욕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생기고 인간의 어려움이 일어나고 점점점 내가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주눅이 들려가지고. 그럼 안 되겠죠? 자, 모든 것은 내 탓이 아니고 무슨 탓이다? 모든 것은 인연 탓이다. 이렇게. 인연 때문에 일어난 거다. 원인과 결과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를 찾아서 꼽주면 돼. 위험성, 자기 비난이나 자기 파괴적 심리가 들면은 마음에 불을 지르는 것이로서 안 됩니다. 근데 표현 명상을 하게 되면 억눌린 감정을 안전하게 표출하여 심리적으로 해방이 됩니다. 아, 이거 내 탓이 아니구나. 어, 내가 내 탓이라고 자꾸 얘기했는데, 마음속에 했는데, 어, 내가 내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그것은, 어, 착한 컴플렉스로구나. 이렇게. 내가 착한 컴플렉스로, 착한 컴플렉스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을 비난하는 패턴에서 벗어나 건강한 자기 인식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겠죠? 두 번째는 전방제입니다. 모든 것은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면 또 남 탓이에요. 문제의 원인이 타인이다. 문제의 원인이 사회에 있다. 문제의 원인이 국가에 있다고 자꾸 전가를 해보는 거예요. 남 탓이라고. 이거 안 되죠. 그럼 뭡니까? 모든 것은 인연관계에서 났다. 원인과 결과 때문에 일어납니다. 인연관계를 난 것이 남 탓이 내 탓도 아니다. 아시겠죠?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 갈등과 대립, 사회적 마찰, 시위 싸움판에서 활약, 이것도 전부 다 알고 보면 투사형은 뭔가 하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검찰들이 막 사람들이 잡아가고 막 다른 사람은 안 하는 사람들을 막 그냥 협박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막 미워하잖아요. 그 미워하는 사람 막 미워하는데 그 구석에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 사람 미워하는 거야. 항상 반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그 미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투사라 그래요. 그래서 투사를 알게 되면 내 마음속에 저런 게 존재하구나. 그래서 더 이상 남을 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생겨났다고?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에서 나타난 거지. 모든 것이 그렇다. 표현명사 효과는 감정을 적절히 다루는 법을 이제 배우게 되고 공격적인 투사를 줄이고 공격적인 투사를 줄이고 건설적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필요하겠죠. 그러면 표현명사의 심리적 정서적 해방이 돼가지고 내가 잘못된 인식, 잘못된 정서에서 감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저놈은 나쁜 놈이야. 나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야 하고 막 자기 스스로 옥대고 들어있으면 나는 그 감옥에 앉아가지고 늘 운다고 운다. 늘 울어. 왜 울어? 왜 우는 거야? 서러워서 울어? 그거는 인지적 정서적 감옥에서 내가 들어앉아 있기 때문이다. 우는 것도 좋기는 해. 뭐 울어야 나중에 우는 것도 표현이야. 그거야. 내 감정 속에 있는 내가 뭐 하는 겁니다. 막 우는 것은 내 감정의 표현이야. 내가 억울하다는 거야. 내 탓이고 남 탓이기 때문에 우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울면서 느껴야 돼. 왜 울어? 내가 왜 우는 거야? 하고 자기 스스로를 왜 우는지를 계속 질문해야 돼. 왜 울어? 왜 우는 거야? 내가 왜 화내는 거야? 하고 자꾸 자기 들여다봐야 돼. 그러면 이것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자존감을 치우고 타니까 그걸 우는구나. 결국은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이란 뜻이지 뭐. 그런데 내 탓, 남 탓도 아니고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후사 경영하거나 분노를 타인에게 돌리던 패턴을 줄이고 자기 책임성을 하고 내 탓이 아니라 나의 책임감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나? 나의 책임을 다 못해서 일어나는 기 때문에 내 탓이 아니고 그는 원인과 결과로 건전한 관계를 돌려야 됩니다. 에너지 전환, 분노 에너지를 창조적 에너지와 자의 기쁨의 에너지로 변화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내적 기능, 아주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어떻게 바꿔요? 긍정적인 마음을 싹 돌리는 순간 엄청난 나는 큰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나의 마음, 내적인 누구나 자기 내면 속에 엄청난 에너지가 힘이 있어요. 에너지 힘이 막 발산돼가지고 다른 그런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막 성취이 되고 막 그럽니다. 아무튼 자연스러운 순환 감정, 웃기, 울기, 말하기, 몸을 편하기 등을 통해 감정의 건강한 흐름을 유지해야 돼요.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돼. 그러나 울면서도 왜 내가 울지 하고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무조건 울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울 때는 울어야 돼. 꾹꾹 울어야 돼. 그런데 울면서도 왜 내가 울지? 왜 너 울지? 하는 정도는 자기를 알아차림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숨을 들이쉴 때 평화를 가지고 청정기운 정해보시는 한번 짧은 호흡 해봅니다. 왼손을 아래로 오른손을 위로 올리시고 양 엄지손가락을 붙이시고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코에 집중합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숨 들어 마시면서 평화하고 들어 마십니다. 평화 내쉬면서 감사 자, 숨 들어 마시면서 평화 내쉬면서 감사 자, 숨 들어 마시면서 평화 내쉬면서 감사 숨 들어 마시면서 평화 내쉬면서 감사 자, 다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손바닥을 한 번 더 비벼봅니다. 아까 했듯이 손바닥을 쭉 비벼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눈에다가 딱 뜨고 눈하고 났다 눈하고 한 번 더 비비세요. 깊이 하면 뜨게 돼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이렇게 하고 손바닥을 비벼서 대고 그 다음에 마음을 이제 전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자, 두 팔로 자신을 감타 안으세요. 이렇게 감타 안고 알았어요. 자, 지금 여기 갖고 자, 우리 행복을 위해서 제가 따라하면서 선창하면 따라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이 없기를, 내가 내가 고통이 없기를, 내가 원한이 없기를,
내가 원한이 없기를, 내가 근심이 없기를, 내가 근심이 없기를, 오늘 이곳에 함께한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오늘 이곳에 함께한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네, 이제 풀고 가슴 두발 하는 걸 다 풀고 다시 편안한 자세로 해서 자, 이제는 내가 마음에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어 눈 감고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내가 갈등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과거에 돌아가신 분도 괜찮고 지금 살아있는 분도 괜찮고 나하고 갈등 있는 사람 한 머릿속에 떠올려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갈등 있는 사람 들어보세요. 그 사람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스님이 얘기하면 따라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눈 뜨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딱 1시간 정도 명상 공부하면서 오늘은 특별한 명상이 표현 명상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표현 명상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제가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림자 공부를 했잖아요. 그림자. 그런 것도 자, 공부할 때마다 새로운 파트가 하나씩 생겨나요. 그러니까 명상을 이제 호흡 명상을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게 표현 명상은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을 해야 하면서 표현하면서 이제 표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표현하면서 돌아보면서 내가 아까 같이처럼 내가 울었잖아요. 또 웃었잖아요. 또 화를 냈잖아요. 슬펐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내가 그런 일을 낳지 하고 가만하면 자기를 되돌아보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걸 하는 것이고 오늘의 핵심 중에 지난 시간에 공부하지 않았던 핵심 하나가 뭔가 하면 정리해드리면 호흡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호흡이 끊임없이 변화함을 알았습니다. 항상 변화하더라. 변화하는 것이 무상이라 해요. 무상. 자, 무상법을 알았고 그러면 그것이 호흡을 억지로 참고 있으면 그게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고통이 있으면은 나중에 모든 것이 인연이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간에 일단 자 여러분 스님도 말 들으세요? 잘 듣기세요? 여러분들 다 말 얘기할 때는 스님 강의 들을 때는 강의 좀 듣고 하실 수 있겠어요? 잘 들립니까? 여러분들 스님 얘기 잘 들립니까? 네, 스님. 네, 감사합니다. 이거 잘 듣기지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강의 들으신 분들한테 주의를 두고 처음 강의 들으신 분들이 아마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얘기를 하더라도 그 보리는 이게 음속을 해놔놓고 해야 돼. 다른 사람이 막 들으면 스님 강의하고 섞이거든요. 음속을 하는 걸 제발 좀 나중에 해주세요. 들어오시면 딱 하고. 그리고 오늘 같이 일하면서 자 같이 함께 행보를 말합시다 할 때 그때 저거 풀면 돼요. 그거 좀 배우세요. 그걸 아까 못하신 것 같아요.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오네. 열받아 듣기하고, 응?